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오토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하시는 리소스들, 이미지라던가 자막 같은 것들에 자동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4개 준비를 해놨는데요.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요, 이 효과 컨트롤에서 이런 위치나 크기 조절할 때 스케일도 비율 조정을 해서 조절을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리소스가 많아지면은 일일이 키프레임을 잡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의 특성상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잡아놨더라도 이 길이가 조정이 돼버리면은 잘린다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키프레임을 다시 옮겨주거나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굉장히 리소스가 많아지면 불편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토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이미지를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잡고 싶다면, 자, 왼쪽을 클릭했을 경우에, 자, 트랙 아이템을 선택하고 왼쪽을 클릭했을 경우에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트랙 아이템의 길이랑 길이의 양 끝에 들어오는 모션, 나가는 모션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조절을 하시더라도요, 이 길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길이에 맞춰져서 키프레임이 작성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싶다면요, 이걸 클릭하시면요, 방향키 위, 그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이제 빠져나갈 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 오프라고 적혀있는 이 토글 버튼을, 리버스 버튼입니다. 클릭하시면요,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고요, 나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리버스를 온 시켰을 경우에 이게 자동으로 모든 방향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 누르셔도요,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레이어들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말 쉽게 이런 많은 리소스들을 빠른 시간에 바로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회전도 주고 싶으시면, 자, 로테이션 30도입니다. 이 오른쪽에 30도 로테이션 적용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회전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도 조절을 해볼까요? 자, 스케일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소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 화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 키프레임, 자, 가장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 키프레임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이 삭제가 됐고요. 사이즈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같은 데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방향 누르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왼쪽으로 빠져나가죠. 이건 리버스를 켜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에 등장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래에서 등장하기 싶으면 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장했다가
다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크기 같은 거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작성을 해주니까요. 간편하게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이 작성되는 길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오른쪽에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요. 이 키프레임의 길이가 10프레임이라는 겁니다. 10프레임. 만약에 이걸 30프레임이라고 하면 1초겠죠. 1초 동안 등장을 하는 겁니다. 1초 동안. 느리게 등장을 했다가 느리게 다시 빠져나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소스들의 길이가, 트랙 아이템의 길이가 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 트랙 아이템의 길이가 1초인데 프레임이 3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들어오는 모션 하나만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토글 버튼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온 시키면요, %로 바뀌어집니다. %가 의미하는 거는 이 레이어의 길이 있죠. 이 트랙 아이템의 길이, 이 길이에서 몇 %를 인아웃으로 사용할 건지를 상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5%를 쓰겠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레이어, 이 트랙 아이템의 15%를 범위로 그걸 프레임으로 환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길이가 많이 길어지면요, 많이 길어지면, 자, 많이 길어진 상태에서 15%를 한번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로 15%로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또 짧아진다면, 많이 짧아진다면 요게 안에서 15%를 적용을 해줍니다. 알아서. 정말 간편하게 어떤 트랙의 길이나 위치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소스들은 외곽이 정확하게 좀 주어진 소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스 중에 자막 같은 경우가 있겠죠. 레거시 타이틀이나 혹은 뭐 MOGRT 파일이나 이런 자막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레거시 타이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거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1920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면요, 이런 형태로, 자,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오게 되죠. 빠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거시 타이틀이나 혹은 뭐 MOGRT 파일을 사용하실 때는 수동으로 여러분 상대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400픽셀 정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포지션 Y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거는 무시하고 다시 한번 400에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조금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전 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전체가 다 빠졌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었죠.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된, 하단에 고정된, 근데 이제 사이즈는 전체 1920, 1080 사이즈인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제어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설정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뭐 상단에 있는 자막일 경우에도 뭐 위에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 애니메이션은 모셔니스트.net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